안녕하세요. 차례입니다. 아까 김비트 채널에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르 채널 전용으로 올릴 거고요. 자, 이 수많은 선들 중에 필요한 것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모든 코인을 다 팔고 현금화한 시점이 지난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날은 어떤 게 있었냐? 자, 일단 필요한 선, 이 주황색 선, 이 주황색 선도 필요한데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보라색 선, 그리고 이 주황색 선, 그리고 이 보라색 선, 그리고 이 빨간색 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선, 하단 주황색 선이 장기선인데 어디서부터 왔냐? 지난 코로나 때 저점부터 이어져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저점과 2021년 7월 달의 저점을 이은 지지선이므로 거의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던 좀 큰 상승 추세선입니다. 자, 근데 지난 12월 3일 날 이 선을 찍었고 69K의 고점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가 결국은 이 장기 지지선을 뚫으려고 하단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 다음 날 양봉으로 시작해서 올라갔으나 이걸 이탈하면서 엄청 큰 하락이 나옵니다. 사실 이 하락이 퍼센티지로 보면 가격 범위로 보면 22%의 조정이 나옵니다. 하루 만에. 꽤 큰 거죠. 자, 그래서 이날 지지되는 걸 보고 느낌이 싸해서 다 팔았고 그 다음날 53K 팔았는데 53K는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큰 캔들이 나오면 이 부처 빔때처럼 시장 자체가 좀 죽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봉상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가 아닌 자 이걸 하락 추세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캔들인데 고점이 낮아져요. 저점도 낮아지고요. 근데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에서는 고점이 낮아지는 게 더 중요해요. 저점보다. 그리고 상승 추세라고 하면 반대로 캔들이 이렇게 생기면 저점이 올라가요. 저점이 올라가야죠. 우리가 우상향 한다는 것은 시장이 다음 사이클에서 이전 사이클보다 저점이 올라갔냐라는 걸 두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승 추세, 우상향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비트가 고점부터 떨어져고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갔으나 여기보다 고점이 낮아졌고 또 조정이 오고 올라갔으나 고점이 낮아졌고 조정과 다시 반등에서 고점이 또 낮아지고 여기서도 낮아지고 보시죠. 결국 우리는 하락 추세 안에 있었다. 이 캔들이 생기고 나서 반등 하나 했으나 여기보다 고점이 낮아졌고 또 조정이 왔으나 여기가 고점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세게 반등이 오나 했으나 쌍고점의 형태였고 결국 이 고점마저도 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RSI라는 보조지표를 잠깐 봅니다. 위에는 80이고 아래는 20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비트는 일봉상 RSI 20 이하를 웬만하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온다면 매수를 하기에 꽤나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로부터의 패턴을 보면 그 확률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도 이날이 RSI 20 이하 20까지 거의 줬었죠. 그리고 횡보를 하긴 했으나 결국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도 RSI 20 밑으로 정확하게 뚫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결국 RSI 20 이하는 매수를 해볼 만한 한 자리다라는 가설이 생기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수를 하고 나서 보니 이 주황색 선, 지난 이 하락 과정에서 저점을 이은 하나의 추세선이 저항 작용을 할 가능성이 보였고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저항이 발생하고 뚫었으나 다시 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샀던 것들의 반을 팔았어요. 그리고 조정이 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세게 줬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 이읍니다. 그럼 이거는 상승 추세선이 되는 거죠. 짧은 상승 추세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고점이 형성이 됐을 때 여기서 전 못 팔았어요. 이 조정 이후에 이날 팔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50%를. 느낌이 싸해서 팔았어요. 그냥 싼 고점 느낌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뚫려버렸죠. 이게 뚫리는데 자, 이게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라이징 엣지 패턴이 됩니다.
자, 라이징 웨지는 하락을 유발하는 패턴이죠, 보통. 폴링 웨지는 반대로 폴링 웨지. 이렇게 가면은 상승을 하는 거고, 이런 패턴은 이제 하락을 유발하는 거고, 실제로도 아래로 이탈하면서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이냐? 이 주황색 선이 일단 지켜주면 좋은 선인 거죠. 저항 작용을 여기서는 했으나 결국 뚫어냈고 현재로서는 리테스트에 지지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으로는 지지를 했어요. 이날 꼬리가 길어서 답이 없나 싶었으나 결국 큰 거래량과 함께 뚫어내서 몸통으로 지지가 됐죠. 그리고 또 한 번 리테스트 비슷하게 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됐어요. 그럼 이제 봐야 될 선은 어디냐? 이 64K 부근에서 생긴 이 주황색 선,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얘가 52K일 거예요. 53K구나. 이으면은 저항선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는 원래는 저항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69K에서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던 지지 리테스트를 하던 선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게 뚫리면서 확실히 뚫렸죠. 여기서 뚫리고 올라갔으나 그 다음부터는 저항 작용을 꾸준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항이었지만 뚫어냈고 결국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엔 저항을 또 뚫어낸 모습이에요. 그럼 일단 이 주황색 선을 뚫어냈으니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이 보라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실제 지금 여기서 저항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습니다. 4시간상에서 싸우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걸 넘어준다면 이 보라색 선은 지금 43K 부근이었으나 확실하게 넘어준다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선이 이 빨간색 두 가지 진한 라이징 웨지 패턴에서의 선입니다. 이 하단 지지선이 저항으로 되는 것과 위에 상단 저항선이 저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구간이 46K 후반에서 47K까지가 현재 가격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 이번 반등의 47K, 43K와 47K까지를 일단 보고 있다라고 한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라색 선의 43K와 이 선 두 개의 값인 47K 부근을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은 지난 몸통으로 지지를 했고 리테스트 비슷하게 했으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정도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